오늘 밤 링 위에 오르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 이 두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죠? 누군 화가 치밀고 누군 희망을 느끼고 누군 그냥 욕부터 나옵니다. 근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 같은 싸움을 보는데도 채널을 끄지 못하는 걸까요? 왜 뉴스 댓글창은 항상 전쟁터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관중석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둘은 사실 같은 팀이라는 거 미쳤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좋습니다. 30분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정치 상식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빅매치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강한 주먹? 틀렸습니다. 좋은 상대입니다. 상대가 약하면 경기가 재미없어요. 관중이 안 옵니다. 돈이 안 됩니다. 챔피언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서들은 상대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쓰러뜨리긴 하지만 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때립니다. 왜? 다음 경기가 있어야 하니까. 여당과 야당도 똑같습니다. 아니 무슨 개소리야. 걔네 맨날 죽일 듯이 싸우잖아. 맞습니다.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근데 절대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당이 진짜로 야당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었다면 법을 바꿔서 야당 활동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독재국가처럼요. 야당이 진짜로 여당을 무너뜨리고 싶었다면 의회 보이콧하고 거리로 나가서 혁명을 일으키면 됩니다. 역사에 수도 없이 나온 방법이죠. 근데 안 합니다. 왜? 게임의 룰 자체를 지키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증거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머리채 잡고 싸우는 장면 보셨죠? 뉴스에서 난리 났다고 난리치죠? 근데 그 다음날 같은 사람들이 국회 구내식당에서 같이 밥 먹습니다.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어제 수고했어. 다음엔 내가 밀어줄게.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 둘 다 알거든요. 오늘 싸움은 쇼라는 걸. 진짜 전쟁은 관중석을 향한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의 표심을, 여러분의 분노를, 여러분의 지지를 쟁취하기 위한 퍼포먼스라는 걸. 그래서 링 위에선 죽일 듯이 싸우지만 링 밖에선 악수합니다. 서로의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여당은 야당이 없으면 우리가 견제받고 있다는 명분을 못 만듭니다. 독재 아니냐는 비판을 받죠. 야당은 여당이 없으면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스토리를 못 만듭니다.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은 서로를 먹여 살립니다. 이게 바로 정치판의 더러운 비밀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링 위에서 관중석으로 돌려봅시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면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선수들? 아닙니다. 흥분한 관중들입니다. 관중들은 자기 팀이 이기는 걸 보고 싶어서 미쳐버립니다. 상대편 선수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싸움 붙고 심하면 폭동 일으킵니다. 근데 웃긴 건 관중들은 링 위에서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경만 합니다. 땀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뛰는 것처럼 심장이 터질 듯이 응원합니다. 왜? 자기 정체성을 링 위에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정치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당 지지하는 사람, 야당 지지하는 사람 서로 만나면 대화됩니까? 안 됩니다. 왜? 상대방은 인간이 아니라 적으로 보이거든요. 저 사람은 나라를 망치는 빨갱이야. 저놈은 독재를 꿈꾸는 수국골통이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밥상 엎어지니까.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정치 성향 다르면 연락 끊습니다. SNS에서 차단합니다. 연애, 결혼, 정치 성향 다르면 절대 안 한다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링 위의 선수들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여러분을 두 패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표가 나오거든요. 우리 아니면 저놈들이다. 저놈들이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이 프레임을 계속 주입합니다. 뉴스로, 연설로, SNS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마치 축구팀 응원하듯이.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상식이 깨집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걔네 진짜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걸핏하면 당 바꿉니다. 어제 여당이었던 사람이 오늘 야당 되고 내일 다시 여당 됩니다. 심지어 선거 끝나면 같은 술집 갑니다. 골프 같이 칩니다. 애들 같은 학교 보냅니다. 같은 계급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 서로 만나면 진짜 싸웁니다. 진짜 미워합니다. 진짜 적으로 봅니다. 누가 이득입니까? 링 위에 있는 놈들입니다. 국민들끼리 싸우는 동안 걔네는 편하게 자기들 밥그릇 챙깁니다. 야, 국민들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조용히 법안 통과시키자. 좋아. 어차피 뉴스는 우리 싸움만 다루니까 이런 거 안 보도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야 싸움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국회는 온갖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킵니다. 자기들한테 이득되는 거 위주로요. 그리고 나중에 뉴스 나오면 야당이 반대했는데 여당이 강행했다. 여당이 막았어야 하는데 야당이 밀어붙였다. 이렇게 서로한테 책임 떠넘기고 끝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안 집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편 갈라서 싸우느라 정신없거든요. 이게 바로 정치판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도 여당이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야당은 대체 뭐 하는 거야? 반대만 하잖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타고 싶으세요? 당연히 싫죠.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브레이크 없으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관짝입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여당은 엑셀입니다. 밟으면 나갑니다. 빠르게 법안 통과시키고 정책 실행하고 예산 쓰고. 야당은 브레이크입니다. 밟으면 멈춥니다. 견제하고 따지고 늦추고 막고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브레이크는 나쁜 거다. 왜 자꾸 멈추게 하냐? 그냥 달리면 되잖아. 아니요. 브레이크 없으면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독재 국가들 보세요. 야당 없습니다. 견제 없습니다. 여당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럼 빠르게 발전합니까? 처음엔 그래 보입니다. 뭐든 빨리빨리 결정되고 정책 바로 실행되고 반대 목소리 없으니까 깔끔해 보이죠. 근데 결과는 재앙입니다. 견제가 없으니까 권력이 부패합니다. 잘못된 정책도 그냥 밀어붙입니다. 국민 목소리는 무시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폭발합니다. 북한, 미얀마, 베네수엘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망했습니다. 반대로 야당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반대, 또 반대, 또 반대. 그럼 나라가 발전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정체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상식이 깨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야당 욕 많이 하시죠? 야당은 대안도 없으면서 반대만 한다.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냐?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반대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독재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입니다. 여당이 100% 옳다고 칩시다. 그래도 야당은 반대해야 합니다. 왜? 한 번이라도 여당이 미쳤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야당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듭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그 법에 구멍이 있습니다.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당은 못 봅니다. 왜? 자기가 만든 법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야당이 지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 생깁니다. 여당 반응. 야당은 또 반대하네. 국민을 위한 법인데 왜 막냐? 그럼 국민들도 따라서 야당 욕합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됩니다. 1년 후 문제가 터집니다. 야당이 경고했던 그대로.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여당. 아니요. 야당이 제대로 막았어야지라고 합니다. 야당. 아니요. 그때 그렇게 반대했잖아 라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이게 바로 브레이크의 역할입니다. 때로는 짜증나고 답답하고 느리게 만들지만 그 덕분에 절벽으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 알겠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데? 투표? 맞습니다. 투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투표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투표는 시작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상식이 깨집니다. 투표 끝나고 여러분 뭐 합니까? 내가 뽑은 사람 당선됐네.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면 내가 뽑은 사람 떨어졌네. 망했다. 5년 동안 지옥이다. 둘 다 틀렸습니다. 당선된 사람도 감시해야 하고 떨어진 사람도 감시해야 합니다. 왜? 정치인은 천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감시 안 하면 걔네는 바로 배신합니다. 공약 그거 당선되려고 한 말이었어. 국민 투표 끝났는데 왜 계속 신경 써?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공약 이행률 보세요. 평균 50% 안 됩니다. 반은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지켜도 문제 없냐? 국민들이 까먹기 때문입니다. 투표할 땐 이번엔 다를 거야 하면서 열심히 찍습니다. 1년 지나면 공약이 뭐였는지도 기억 못합니다. 4년 지나면 원래 정치가 다 그렇지 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 똑같이 속습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투표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투표 후의 감시입니다. 공약 체크하고 법안 통과 내역 보고 의정활동 감시하고 예산 사용 확인하고. 이게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누가 이거 합니까? 거의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귀찮거든요. 그럼 누가 이득입니까? 정치인들입니다. 걔네는 그냥 4년 동안 편하게 밥그릇 챙기고 다음 선거 때 또 그럴싸한 공약 내걸고 또 당선되고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뭐가 보입니까? 여당과 야당이 파트너라는 것. 진짜 싸움은 국민 vs 국민이라는 것. 브레이크 없는 폭주는 재앙이라는 것. 투표는 시작일 뿐이라는 것.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구조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링 위에서 싸우는 척합니다. 국민들은 관중석에서 편 갈라서 싸웁니다. 그 사이에 시스템은 조용히 돌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판의 최종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왜? 구조는 그대로니까. 야당이 집권하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왜? 같은 구조 안에 있으니까.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조 자체를 봐야 합니다. 링 위의 싸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링을 만든 놈이 누군지 봐야 합니다. 누가 룰을 정합니까? 누가 판을 짭니까?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이걸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까? 좋습니다. 허무합니까? 당연합니다. 뭔가 속은 기분입니까? 정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답을 준 게 아닙니다. 질문을 준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싸우는 상대가 진짜 적인가? 이 질문들을 계속 던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링 위의 싸움은 쇼입니다. 진짜 전쟁은 관중석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끼리.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건 링 위에 있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관중석에서 내려오세요. 편 가르지 말고 구조를 보세요. 여당 야당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그 싸움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난장판 대체 누구 좋으라고 돌아가는 거지?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관중이 아니라 심판이 됩니다. 오늘 빅매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더 미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욕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분노가 제 에너지니까요.